지난 2강에서 개미떼를 살려주고 자기 인생의 관상이 바뀌고 운이 바뀌었던 어떤 선비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이런 비슷한 일을 하나 했거든요. 그 경험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 이야기 하기 전에 제 얼굴하고 마친 다음에 관상이 똑같은지 요거 잘 분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평생 살면서 내가 만족할 만큼 충분히 휴가 받아서 누려본 적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겁니다. 다 불만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우리가 다 쫓기면서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저 경우에도 군 생활도 그렇고 별로 휴가라고 제대로 못 누려봤는데 평생 처음으로 예정에도 없었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기약도 없는 가운데 1년 넘도록 특별 보너스 휴가를 받아봤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휴가를 놀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지루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하고 싶었던 늦잠 실컷 자고 게으름 실컷 부리고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만 행복인 줄 알았고 내심으로 나도 부지런한 사람에 속한다 이런 자부심을 조금 가지고 있었는데 막상 1년간 빈둥빈둥 놀아보는데 요게 재미를 붙이니까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좋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 자신이 일하는 것보다는 노는 데 더 잘 적응하는 체질이다 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늘 하고 싶었던 자전거 사놓고 못 타봤잖아요. 이거 실컷 탈 수 있어서 좋았고 올림픽 공원에 가까워서 구석구석에 누비면서 살펴보는 재미가 아주 쏠쏠했습니다. 한강공원에 잘 만들어진 자전거 길을 따라서 저 팔당댐을 넘어서 양수리까지 가보고 여의도까지 가보고 이런 호강도 누렸습니다. 또 한강공원의 보행로를 따라서 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선망해왔던 행음택반을 충분히 실행했거든요. 행음택반이 뭐냐면요. 저 후원에다가 인공 호수를 파고 그 작은 섬을 넣고 거기다 또 정자를 짓고 그 호숫가를 실을 넓히면서 이렇게 산책하는 것. 이게 우리 선비들의 최고 로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한강변을 따라서 실을 보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최고의 행운을 다 누려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난해 여름에는 참 비가 많이 왔고 장마도 길었습니다. 비 오는 날에는 보행자들이 좀 줄잖아요. 이래서 산책하기에 사람이 안 부딪히니까 훨씬 더 쾌적했습니다. 근데 비 오는 날 우리가 특이한 현상을 보는데 길바닥을 보면 밤새 이제 나뭇가지, 장가지들이 막 흩어져 있잖아요. 비바람에. 그때 장가지하고 구별할 수 없는 지렁이들이 마구마구 널브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지렁이 아저씨로 정했습니다. 이 지렁이 생태계를 살펴보면은 습기 많은 풀숲 땅 속에서 흙 속에 함유되어 있는 이 흙을 먹어요. 그 영양분을 섭취하고 다시 그 흙을 배설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아주 하등 생물체죠. 근데 땅 속에만 사니까 눈이 퇴화되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는 육안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피부가 아주 발달돼서 요 피부를 통한 습도 감각에만 의존하고 삽니다. 근데 비 오는 날에 얘들이 왜 땅에서 나와서 길바닥에 잔뜩 나오느냐? 도로의 수분 상태, 땅 속의 수분 상태가 같잖아요. 비가 왔으니까. 조건이 같거든. 그리고 노면이 햇빛에 의해서 데워져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니까 나와서 길바닥에 마구 꾸역꾸역 나와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일단 지렁이가 길에 나왔다는 것은 살아남을 확률은 0%입니다. 왜?
밟혀 죽든지 말라 죽든지 둘 중 하나니까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풀숲에 얘들을 도로 던져보내는 일을 시작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죽은 듯이 일자로 가만히 있던 지렁이가 뭔가 몸에 닿았잖아요. 자극을 받으면은 S자 모양으로 마구 꿈틀거리고 빠져나가려고 버둥댑니다. 그래서 한 번 풀숲까지 던지는데 4-5번씩 걸쳐야 겨우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던지는 도구를 바꿔봤어요. 동그란 막대기에서 아이스크림 막대기 납작한 거 있잖아요. 그걸로 바꿔서 해봤는데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맨손으로 잡으니까 미끄러져서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이렇게 보니까 요새 요 손가락 끝부분에 까칠까칠하게 끈끈이가 붙어있는 장갑이 있더라고요. 요걸 끼고 집어 던지니까 효과가 있었습니다. 비는 오는데 엎드려서 구부리면은 우산을 썼지만은 허리가 노출되잖아요. 그래서 비를 흠뻑 맞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한 번 갔다 오는 이 한 10km 산책 코스에서 적은 날은 한 7, 8마리를 만나고 많은 날은 한 30마리 이상을 만납니다. 이걸 매번 비 올 때마다 하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시민들의 반응은 다 제각각입니다. 전혀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 흘낏 바라보고 가는 사람, 뭔가 호기심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고 가는 사람,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이 일을 한 달쯤 했나요? 이렇게 그날은 이제 비가 안 왔습니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맑은 날인데 어떤 부인이 뒤에서 아저씨 잠깐만요, 저를 불렀습니다. 그 주변에 보면 저밖에 없길래 제가 서 있으니까 다가오더니 대뜸 지렁이 아저씨 맞죠? 이렇게 저를 보고 묻습니다. 그 제가 왜 지렁이 아저씨입니까? 입니까? 비 오는 날 그 비 맞아가면서 지렁이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제 별명을 자기가 지렁이 아저씨로 지었나 봅니다. 그리고 관심 있게 보셨군요. 근데 왜 불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왜 비를 맞으면서 꼭 지렁이 던지는 일을 그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그 동창들하고 원래회가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밥도 먹고 그동안에 서로 안부도 나누고 수다도 떨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를 지렁이 아저씨를 화제거리로 삼아서 그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야 폼나게 좀 얘기해 주실 거 아닙니까? 이러길래 제가 설명을 해 줬습니다. 좋습니다. 대략 한 4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 지렁이는 오염된 중금속으로 오염된 흙을 먹고 그 흙을 배설을 하는데 배설물에는 중금속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검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가장 자연 친화적인 환경 파수꾼인 셈이지요. 근데 지금 시골에 가보면은 농부들이 옛날에는 잡초를 다 뽑았거든요. 요거 귀찮고 힘들다고, 김매기 힘들다고 아예 봄에 온 밭에다가 까만 비닐을 다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모종 심을 자리만 구멍을 뻥뻥뻥 뚫고 요렇게 농사를 짓습니다. 이러면은 잡초가 안 나서 편하기는 한데 일단 수분 공급이 안 됩니다. 비닐에 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땅속에 있는 지렁이들이 전부 질식해서 죽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환경 파수꾼들이 점점 개체수가 줄어드는 현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시골은 아니지만 여기라도 있는 이 지렁이들을 환경 파수꾼으로 한번 살며보자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렁이도 사람과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뭐 소도 잡아먹고 돼지도 잡아먹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에게 제공하는 이유가 있고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길바닥에 있는 지렁이는 그냥 밟아 죽이면 아무 의미 없이 죽습니다. 또 가만히 두면 말라 죽습니다.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전 생명을 좀 중시하자 이거죠. 세 번째는 누군가 모르고 가다가 무심코 밟았잖아요. 그럼 물컹한 느낌 내다보고 아이쿠 내가 죄 없는 생명 하나 또 죽겠구나 이런 순간적으로 일말의 죄책감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밟은 사람이 기분이 언짢지 않도록 아예 이곳에 지는 게 없다면은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치워보자 라는 뜻이 하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길바닥에 창자가 터져서 시체들이 너덜너덜 너부러져 있으면은 보기에 참 불쾌합니다. 요거 깨끗이 살았을 때 다 치워버리면은 내 한 사람 수고함으로써 청결한 환경, 청결한 길바닥 요걸 만들 수 있다 라는 뜻에서 해본 것입니다. 그래, 됐습니까? 아닙니다. 왜요? 다 못되었으면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또 반복을 했습니다. 이러고 헤어졌는데 얼마 후에 산책길에서 그 부인을 다시 만났습니다. 몹시 반가워하면서 아주 신바람이 나서 저에게 원리의 결과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창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이야, 너 유식해졌다. 갑자기. 그리고 지렁이를 살렸는데 그런 깊은 뜻이 있다면은 우리도 동참을 해야지. 이렇게 의견 일치를 봤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주로 석촌 호수를 이렇게 롯데를 끼고 도는데 그 비 오는 날 동창끼리 석촌 호수를 산책을 하다가 지렁이를 발견하면은 서로 먼저 던지려고 경쟁이 붙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지렁이를 살려줬으니까 처음에 하기 전에 제 얼굴하고 관상이 이제 좋은 일 했으니까 바뀌었는지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찮은 선행이라면 하찮은 선행입니다만은 이걸 실천하는데도 그래도 관심 있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또 파장이 되고 이런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 국민은 그래도 인정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아직은 뭐 정치권에 좀 소용돌이 치더라도 매우 따뜻한 나라 확실합니다. 자, 이제 제 4강에서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